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성공창업 준비 매뉴얼 교육과정 34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34차 시 정부 지원 사업계획 작성 원칙 세 번째, PSST의 세 번째, 스케일업, 그러니까 성장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S에 관련된 컨텐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금 조달과 그 다음에 매출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금 조달 계획은 이 부분에 설명하지 않고 매출 계획, 마케팅 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차 시 정부 지원 사업계획 작성 원칙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자,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쓰다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의 구조가 PSST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저희가 요 S는 영어로 설명하면 스케일업입니다. 스케일업. 한국말로는 성장 전략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창업에서 그 성장 사업 아이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매출입니다. 매출. 여기 보시면 매출 있죠. 이 매출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매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매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마케팅이죠. 이게 매출은 마케팅 계획을 여러분 통해서 이 마케팅 계획을 어떻게 짰는지를 보고 이 매출 가능성을 심사위원이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출 가능성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 시장 규모입니다. 시장 규모. 그래서 이 성공한 사업 계획서를 제가 인용한 건데요. 이 사업 아이템은 개인용 공기청정기를 개발하겠다. 그런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규모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 출처가 중요합니다. 출처가. 네? 자기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 규모가 지금 5천억에서 1조 수준이다. 그리고 성장률이 8 내지 9%로 매년 성장하는 이런 시장이다. 라고 설명할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뭐냐면 이 출처입니다. 출처. 그래서 이 출처는 2017년 자료하고 올 7월 자료를 이런 데이터의 출처를 인용해서 이 시장 규모가 한 5천억에서 1조가 되고요. 이 시장 성장률이 이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장의 제품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그 가능성의 첫 번째가 이런 시장 규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줄 때 저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출처를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이 출처에 의하면 객관성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러한 시장 규모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마케팅 계획은 이 판매 전략, 도대체 어떻게 팔 것이냐. 그래서 이 마케팅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 고객입니다. 목표 고객. 그러니까 본인의 목표 고객이 어디냐.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 고객은 B2B입니다. B2B. B2C는 상당히 어렵게 심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법인 대상 목표 고객은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개인 B2C라고 하는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려면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브랜드 이미지도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 대상 마케팅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목표 고객 설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할 때 마이너스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법인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또 법인 대상으로 만약에 이런 개인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간접 유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통상을 통해서 유통업체를 통해서 이 창업자가 이 유통회사에 납품을 하고 이 유통회사가 이 개인 고객한테 파는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야 그죠? 그래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통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성공한 그 판매 전략을 보시면 목표 고객은 B2B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형 가전사, S전자라고 하는 대형 가전사의
납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1단계로 그 S전자라고 하는 대형 전자회사하고 NDA를 체결했다. 그래서 지금 공동 개발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S전자의 계열사에 확산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걸 보여주죠. 이렇게. 그리고 뭐 그 1단계 성공하게 되면 당연히 뭐 대기업과 정부 또는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목표를 그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B2B 전략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B2C라고 하는 그 개인 고객 대상으로는 어떻게 팔 거냐 하면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중간상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이 전문 유통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전문 유통사하고 계약을 해서 1차는 이런 주요 홈쇼핑에 론칭을 하고 2차는 다른 커머스 채널을 통해서 확산하겠다. 그래서 이 중간 상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마케팅 계획을 한다 하는 이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러한 판매 전략을 쓸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목표 고객이 가능하면 이런 B2B 기업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만약에 개인 고객을 설정한다 할 경우에는 전문 유통상을 활용해서 마케팅 하겠다 하는 내용들을 담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예상 매출액을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인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기존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제품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창업은 작년에 했는데요. 기존 매출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신제품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상 매출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20억, 30억 이렇게 매출이 됐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근거입니다. 근거. 이런 예상 매출액의 표를 만들 때 근거가 없이 숫자를 나열하게 되면 그 심사위원들이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회사가 이런 매출액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LG 정수기에 현재 UVC LED 모듈을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억 정도 예상 매출이 된다는 것들을 실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인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S전자하고 공동 그 개인용 공기청정기를 공동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 개발하기 때문에 성공만 하면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당연히 근거로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2차 고객인 그 개인 고객인 경우에는 쇼핑몰을 가는데 이 쇼핑몰을 가는 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문 업체하고 계약을 지금 맺은 상황입니다.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개인 전문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우리 제품이 그 나오게 되면 자기들이 이것을 구매를 해서 B2C 고객한테 판매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예상 매출액을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거, 이런 근거들을 잘 설명해 줌으로 해서 이것이 매출액으로 전달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세 번째 그 스케일업, 스케일업에서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규모. 시장 규모는 어떤 믿을 만한 그 인용 출처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는 점. 두 번째, 마케팅 계획을 세울 때 목표 고객에 대한 마케팅 계획을 세울 때 이 목표 고객은 가능하면 법인 대상 B2B로 해라. 그리고 B2C를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를 활용해라. 마지막으로 예상 매출액을 이렇게 추정할 때 이 표에 예상 매출액을 추정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 그죠? 이런 근거들을 표시해 줄 때에 이 스케일업, 이 성장 전략이 첫 매출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심사위원들이 어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점 기억하십시오. 시장 규모, 목표 고객 설정, 그 다음에
매상 매출에 대한 근거, 이러한 세 가지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사업 계획서에 컨텐츠 작성하는 세 번째 원칙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